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파이썬 프로그램의 강의를 맡은 김선용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한 20여 년간 정보화 업무에 몸을 담았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정보관리 기술사로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이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기반화해서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 구현하는 것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어떤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한 강의를 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공지능의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도입된 지는 벌써 한 40여 년 이상, 그 전에도 벌써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과 몇 년 사이에, 한 10년, 5년, 10년 사이에 화두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는 인공지능이 아니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불가능한 이런 시대까지 도달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왜 이게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활성화가 됐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가 여기다 쓰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있고요. 이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빅데이터예요. 두 번째가 클라우드입니다. 세 번째가 인프라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소프트웨어 발전입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맨 왼쪽에 있다고 보고요. 오른쪽에는 여기에 머신러닝이 들어갈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딥러닝이 있을 거고요.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뉴스라든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빅픽처가 한번 눈에 보이시면 앞으로 용어 선택하거나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강의 진행할 때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의 이 지능이 뭐냐 라는 얘기부터 먼저 좀 해봐야 됩니다. 지능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어떤 환경에 의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에 기반으로 해서 어떤 분석을 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고 이런 학습을 통해서 내가 점점 더 내 능력을 키워가는 거. 이게 지능화예요. 그래서 3살 때 어린애하고 10살 때 어린애하고 처리 능력이 다르고 10살하고 지금 여러분들하고의 처리 능력이 다를 겁니다. 이게 지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그냥 사람이 처리하듯이 그런 생각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능력, 이렇게 능력을 갖도록 하는 어떤 기술,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빅데이터입니다. 기존에는 지금 우리 IT 업계에서는 지금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 갖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IT 기술이나 IoT 기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정보들이 수집이 됩니다. 또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홈쇼핑을 하거나 웹서핑을 할 때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요.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모여가지고 그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학습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터득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이 이런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입니다. 이런 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나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개별 기업이 한두나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전체의 어떤 그 인프라를 모아서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인프라나 플랫폼이나 뭐 이런 인프라,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구글, 그 다음에 그 네이버, KT 뭐 이런 데서 많이 만들어지죠. 또 하나는 이제 하드웨어나 어떤 인프라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된 겁니다. 기존에는 CPU 중심의 어떤 이런 단일 프로세서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거를 보조해주는 GPU라든지 그거를 합친 TPU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조 프로세서가 만들어지니까 결국 컴퓨터의 처리 성능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발달이 된 겁니다.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인프라 위에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성화된 도구의 명령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처리를 하는 도구로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셔야 되는 이 파이썬이 이런 소프트웨어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썬이 왜 인공지능의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인지는 2강에서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대측에서 보면 인공지능 하면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대로 해석을 하면 기계학습입니다. 인공지능이 지능을 갖고 어떤 처리 능력, 활성화를 하려면 학습을 해야 돼요. 학습을 하는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이 기계학습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대표적으로 지도학습이 있고 비지도학습이 있고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이런 학습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이라는 이런 망을 통해서 수행되는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 이런 말이 다 혼용돼 갑니다. 이런 혼용돼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딥러닝을 할 때 학습에 대한 방법이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학습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기본 이론적으로 정립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단어들이 막 섞여서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이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개념 중심으로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습 목표는 먼저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머신러닝 방법에 해당하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개념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인공지능은 기계 또는 컴퓨터가 인간의 어떤 지능 뭐 이런 부분들을 모방을 해서 인간과 비슷하게 고민을 하고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해서 뭔가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든 기술 결국 인공지능은 결국 기술이에요. 이게 실제로 뭐 생물적인 어떤 그런 그 단어는 아니고요. 그런 어떤 IT 기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즉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는 어떤 알고리즘이 포함된 기술을 합쳐서 우리가 인공지능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딥러닝은 인공지능 머신학습망 중에서 인공신경망이라는 이 기능 분야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머신러닝 모델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층 구조, 그 생각하고 판단하는 구조가 여러 개의 계층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부분을 수행하는 구조를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구조 틀에서 보면 가장 적은 개념이 딥러닝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포함하는 개념이 머신러닝이고, 전체는 이 인공지능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머신러닝의 학습 원리를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컴퓨팅과 인공지능은 어떻게 다르냐, 머신러닝은 어떻게 다르냐, 이거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존 컴퓨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입력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아예 사람들이 거기다 알고리즘을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y는 1 곱하기 2, x 곱하기 2다. 뭐 이런 값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입력값을 1 주고 2 주고 3을 줍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의 y는 x 곱하기 2라고 주면 이걸 x값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출력해서 y는 어떻게 나오냐면 2, 4, 6이 나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코딩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이거를 다 쳐줍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계산하고 또 if 케이스문 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계산하고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기술이 왔는데 지금 왜 지금 여기 했냐면 이제 너무 복잡한 케이스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이런 알고리즘만 가지고 컴퓨팅 하는 데는 한계가 봉착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이제는 사람들이 이 알고리즘을 주는데 한계가 느껴버린 거예요. 이 알고리즘을 사람이 구현하는데 한계가 느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머신러닝은 뭐냐면 거꾸로 합니다. 즉 여기다가 x는 1, 2, 3을 넣어요. 그리고 y값, 결과값을 이게 이제 여기서 y값으로 2, 4, 6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이거를 분석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나오는 원리가 가만히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학습을 해 보니까, 이거는 수식이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네.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1, 2, 3,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거를 컴퓨터한테 넣고 여기 4, 5를 넣으라고 그러면 기존 컴퓨팅에서는 절대 이거 알고리즘 안 주면 여기다 칸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4, 5, 6, 7 이렇게 하면, 아니 이런 문제를 주고 빈칸을 채우라고 하면 기존의 컴퓨팅 기술 가지고는 이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머신러닝에서는 그런 컴퓨터가 얘를 가지고, 물론 이제 이런 사례를 여러 개를 주겠죠. 주고 학습을 하다 보면, 얘가 하나씩 늘어나네. 하나씩 늘어나는 케이스는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여기다가 4를 넣어주고 5를 넣어줍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머신러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머신러닝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학습법이 있어요. 그 학습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신러닝의 이제 학습 모델, 이 모델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결국 학습 방법인데, 그러면 왜 이걸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학습 모델은 뭐냐? 우리가 결국 알고자 하는 거예요. 머신러닝한테 무엇을 시킬 거냐? 어떻게 보면 얘는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한테 분류에 대한 일을 시킬 거냐, 아니면 회귀에 대한 일을 시킬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이게 학습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의 교재만 보고 다 하지만 컴퓨터는 단순해서 그렇게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하는데 크게 그룹핑해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심플한 게 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은 아까 이제 앞단에서 얘기했듯이
먼저 어떤 케이스를 주고 그에 대한 답지를 다 주는 겁니다. 미리 다 줘요. 그 예를 들어 빨간색을 넣어주고 얘는 빨간색이다. 노란색을 넣어주고 노란색이다. 네모난 거를 주고 이건 모양이 네모야. 이런 식으로 미리 답지를 다 정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주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노란색이 들으면 아 얘는 노란색이에요라고 인공지능이 알아내는 거예요. 또 사각형이 들어오면 사각형이나 이렇게 알아내는 학습법. 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추세 통계 기법에 의해서 추세 분석을 해서 나오는 게 회귀. 그거 갖고 뭔가를 예측해내는 기술이 예측입니다. 요 자세한 거는 뒤에 다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도학습은 절대 정답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그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데이터 댐 사업,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하는 이제 그 학습 데이터라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라는 사업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고양이 사진을 찍고 고양이 얘는 이거는 고양이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이거를 카테고리별로 데이터를 다 넣어줘요. 그렇게 넣어줌으로 인해서 그거하고 유사한 사진이 들어오거나 그 특성에 맞는 사진이 들어오면 얘는 고양이다라고 걔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지도학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양질의 라벨링. 라벨링은 뭐냐면 해답지예요. 해답지. 특성과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다 정답을 아예 주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거나 할 때 학생들이 풀고 마지막에 정답지 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지도학습입니다. 어느 정도 이 지도학습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애가 스터디가 돼. 그럼 이걸 무조건 이 지도학습만 가지고 애를 똑똑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후에는 얘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비지도학습을 시킵니다. 즉, 사례만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서 애가 분석하게 만드는 거. 이게 지도학습입니다. 비지도학습.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오면 기존의 지도학습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패턴을 자기가 점점 더 확대하게 학습을 해서 그걸 가지고 특징을 구분해 가면서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지도학습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이 비지도학습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연습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류가 나면 이 길로는 가면 안 되겠네. 이 길로 가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대표적으로 이거를 한 게 뭐냐면 알파고입니다. 알파고가 수많은 바둑 기보를 보고 이 강화학습을 해서 결국은 최상의 알고리즘을 지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그 바둑 대국에서 인간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목표 지향적이다. 목표만 줍니다.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이겨라. 뭐를 이루라는 목표만 주고 그 외에는 많은 데이터와 환경만 계속 구축해 줍니다. 그 환경 부분이 대부분 이 데이터가 엠발런스라는 이 용어에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습 모델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분류는 이제 미리 정답지를 가지고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또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런 부분을 미리 라벨링을 다 해주면 그 다음에 컴퓨터가 그걸 보고 모양이 어떠냐라고 분류를 해보면 특성에 따라서 얘는 네모고요. 얘는 네모가 아니네요. 이렇게 분석을 하고 다시 네모가 아닌 거에서 와서 또 원이냐 뭐 세모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성에 의해서 계속 자기가 정해진 답을 가지고 분류해내는 거, 미리 정의된 답을 기반으로 해서 분류해내는 거, 이거를 우리가 분류학습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들어갈 거예요. 회귀는 뭐냐면 그 어떤 그 패턴을 가진 유사한 데이터 값을 주면 얘가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패턴을 찾아냅니다. 통계 기법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어떤 추세를 따라서 그 어떤 그 알고리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방법.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기상학에서 보면 어떤 그 바람의 풍향이라든지 어떤 파도의 높이 아니면 뭐 이런 걸 가지고 태풍에 대한 진로를 예측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귀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회귀 방식에서 하나 더 진도를 나가면 이제 거기다가 미래 예측을 하는 거, 거기다 시간 변수를 줘요. 그럼 시간이 몇 시간 이후에 더 간다.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측하는 방법이 바로 예측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귀 개념에 어떤 시간 변수를 추가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예측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상값은 이제 여기까지가 지도학습이에요. 비지도학습은 이제 어느 정도 패턴이 이루어지고 하면 이제 얘가 스스로 이제 패턴을 찾습니다. 이 글이 이미지를 보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패턴을 찾아서 전혀 특이한 값, 다른 사람은 다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보고 있다는 방향에 대한 차이점이 있네. 두 번째는 얘는 다 흰색인데 얘만 노란색이네. 이런 특징을 또 찾아낼 수도 있어요. 얘는 요만한데 얘는 생각보다 크네. 이런 특성을 찾아서 그러면 얘는 이거에 비해서 다른 점을 세 가지 찾습니다. 첫 번째는 색깔이 어떻고, 두 번째는 방향이 어떻고, 세 번째는 이제 크기가 어떻고, 뭐 이런 나름대로의 특성을 찾아서 스스로 학습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상값 감지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룹화. 그룹화는 이제 많은 데이터들 중에 기존의 답이 없이 만들어진 거를 어떤 유사한 특성을 따라서 인간이 시키는 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10개의 그룹핑을 해라, 20개를 해라 라고 하면 20개의 그룹핑을 통해서 얘가 정해진 어떤 목표에 의해서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그룹핑을 해내는 이런 기술을 클러스터링이라고 하고 그룹핑이라고 합니다. 즉 유사한 특성을 엮어서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을 이제 그룹화라고 합니다. 강화학습은 이제 대표적인 게 알파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로봇. 뭐 이제 저번에 TV 보니까 그 요리하는 로봇이 나오고 커피 머신 하는 로봇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됐을 거예요. 거기에는 뭘 주냐면 목표를 먼저 줍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하고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에이전트가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하고 그거에서 목표에 어느 정도 다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너 잘했어. 넌 몇 점짜리 행동이야. 넌 이런 식으로 계속 보상이나 결과 통보를 해주면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해가면서 행동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학습 모델 중에 모델이 그냥 뭐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고요. 그렇게 하려면 아주 구체적인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이거 시중에 다 나와 있고 책자료도 다 나와 있고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하면 이런 얘기부터 먼저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인공지능 하면 이런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이런 얘기부터. 사실은 이거는 그 한참 밑단이에요. 이런 거를 학습 모델을 하기 위한 방법, 구체적인 방법, 이론적인 방법, 이거 이론적으로 정립해 놓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코딩하는 사람이 일일이 다 이거를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벌써 라이브러리에 다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값이 들으면 어떤 값이 나온다는, 어떻게 학습하는지 설명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그 이론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부분들에 너무 깊숙하게 학습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신경망. 이 인공신경망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경망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지에 돌기가 있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 신경이 이제 여기 센서나 신경이 이쪽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럼 이 돌기에서 그 신경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아웃풋 값을 내서 다시 그 다음 세포로 넘긴다든지 머리로 간다든지 뭐 몸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액션을 취합니다. 이게 이제 인공신경망인데 이런 일반적인 우리 신경망을 가지고 그 똑같은 이론을 여기다가 우리 IT 업계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즉 여러 개의 돌기 센서드 입력값이 들어오면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이 값들하고 거기에 가중치가 있어요. 중요도가 이 자극에 대해서 중요도가 다를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 인공신경망 프로그램이 얘를 분석을 하고 처리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면 활성화된 함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 자기가 만들어낸 알고리즘이죠. 어떻게 처리하라는 미션이에요. 그리고 이 미션을 출력값으로 내려주어서 그 다음 세포로 가든지
아니면 또 그 다음에 또 어느 프로세스에 또 입력값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고 합니다. 그 적용 사례를 보면 한번 이렇게 보죠. 내가 배가 고픈가? 그 다음에 지금 내 주머니에 돈 얼마나 있지?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또 주변에 식당은 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가중치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20, 얘는 60, 얘는 뭐 40, 뭐 이런 가중치가 들어옵니다. 그래,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판단을 해요. 첫 번째는 먹을까? 두 번째는 그럼 뭘 먹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가중치에 따라서 배가 덜 고프면 아마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돈이 많으면,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무엇을 먹을 때 비싼 거를 먹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주변에 식당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먹을까? 이거 뭐 식당이 아니고 편의점에 가서 이런 도시락을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치킨을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짜장면을 시켜 먹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판단을 하게 되는 이런 입력값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입력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처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다양한 여러 가지 케이스의 결론을 내려서 분석을 해서 이런 게 다 데이터로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이런 결론값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기존의 머신러닝과 이제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딥러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처리를 하는 이제 신경망. 기존의 머신러닝은 이게 이제 히든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이게 단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용량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한번 처리하려면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층을 여러 개의 계층으로 나눠 놓습니다. 여러 개의 계층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을 이런 인공신경망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용량 데이터를 병렬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뭐가 좋아지냐면 처리 성능이 학습 처리보다는 학습 성능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게 딥러닝입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TV에서 봤던 알파고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향후에 이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제 먼저 파이썬에 대한 강의를 드릴 거고요. 물론 이제 연계 강좌로서 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프레임워크나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지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있을 거고요. 이용해서 그러면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서비스화 할 것인가, 서비스화한 사례, 이런 거에 대한 강의가 그 다음에 이어질 겁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께 이 강의를 순차적으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기초부터 활용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이해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어떤 지능, 기능, 이것을 모방으로 해서 인간과 비슷하게 동작하도록 만들어지는 어떤 모든 기술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한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인간이 컴퓨터가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을 머신러닝이라고 하고, 머신러닝 기술 중에 하나로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하는 학습 방법이 이제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머신러닝의 원리에는 기존의 컴퓨터는 우리가 인간의 여기에다가 알고리즘을 아예 처음부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이라는 게 그런 걸 하는 겁니다. 들어오면 1 더하기 1은 하라는 식으로. 근데 이제 기존의 머신러닝은 알고리즘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분석하는 알고리즘, 이론적 알고리즘을 라이브로 연결을 해주면 데이터를 가지고 입력값과 출력값을 가지고 자기가 분석을 하고 학습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게 머신러닝이다.
그다음에 머신러닝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지도학습은 기존의 정답을 가지고 하는 학습.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이, 정답을 제공하지 않고 특성이나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학습해 가는 방법. 그 다음에 강화학습은 목표 지향적으로 해서 자기가 실패를 반복해 가면서 실패한 방법을 배제해 가면서 최상의 알고리즘을 찾아가는 방법이 강화학습이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게 지도학습은 분류 회계 예측,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은 이상가깝지 그룹화, 그 다음에 강화학습은 그걸 하는 방식의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 리워드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한다. 그 다음에 기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는, 기존 기존 단계층의 어떤 인공신경망을 이용한다면 딥러닝은 다계층의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기존 머신러닝은 작은 규모에서 할 때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빨리 답이 나와요. 근데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복잡한 계산을 하려면 결국은 이런 딥러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래서 요즘 다 딥러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하면 그냥 딥러닝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 잠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중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래서 첫 번째가 기계 혹은 컴퓨터가 인간의 기능을 모방해서 인간과 비슷하게 동작하도록 만들어진 모든 기술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가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을 말한다. 세 번째,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는 머신러닝 모델 중 하나로 다중 인공신경망 구조를 사용한 빅데이터 학습 기술이다. 네 번째, 다계층의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학습 방법으로 자율주행차, 복잡한 학습 모델에 활용된다. 이 중에 어느 부분이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한번 그 설명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 지문은 바로 머신러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딥러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정답 및 해설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1차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